네, 이렇게 세움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 더 깊게 작년에 또 훅 들어왔잖아요. 네. 예. 저희가 2022년에 되돌아보면 세움이 이제 작고 깊게 다시 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세움의 일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복귀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세움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브랜딩을 리빌딩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 브랜드라고 하는 건 일단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작업인데, 네. 이제 그 작업은 이제 소통이라는 거는 누군가 소통해야 될 대상에게 내가 누구고 당신에게 전할 가치가 이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한 언어나 개념으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라는 게 이제 그런 작업인데, 리브랜드는 이제 처음에는 세움이 이제 브랜드를 갖고 이제 계속 활동을 해오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활동을 하는 현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세부적인 상황에 막 들어가다 보면 이 일이 이제 다 통합이 되거나 연결이 되는 그러한 통합성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떨어지죠. 네, 맞아요,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기업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모든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경험적으로 또는 나의 직관적으로 이거는 맞는 일이라고 하게 되지만 그것들이 세부적으로 많아질 때는 연결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세움이 다시 한번 또 이전도 하셨고 그래서 또 이런 모멘텀에 다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작업들을 한번 다시 다지는 작업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대표님에게 이 시기가 리브랜딩 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네, 그 이후에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그게 참 이 타이밍이요. 저희도 정말 필요한 타이밍이었는데 또 시간을 내주셔서 그거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도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브랜딩이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사람도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누구야 라는 것들을 사실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조직이 세움이 이런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동료들이 함께 이제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움의 리브랜딩 하면서 김남호 대표님께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어떤 부분이셨어요? 처음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브랜드 작업이 이제 마케팅에서는 보여지는 작업이고 쇼업하는 작업이고 고객들에게 나타내는 작업인데 사실상 브랜드의 정말 중요한 기능은 내부에서 내가 누군가를 스스로 확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세움의 직원분들, 직원분들이 이 세움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자신 있게 오픈돼서 같이 공유하게 하는 작업들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었고 저는 또 클라이언트 쪽이나 시장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직관적으로 나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으로 막 훅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스로가 좀 멈추고 기다리고 또 질문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했고 근데 직원분들이 너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번 이 작업이 진짜 뭐 영리기업도 다 중요하게 보지만 정말 되게 진지하게 답변들을 해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동료들도 마케팅 또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이제 했는데 그러면 저희 리브랜딩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첫 작업은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 또는 브랜드라는 개념 이게 또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어쨌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PM으로 동일한 개념을 갖자라고 해서 마케팅과 브랜드에 대해서 좀 첫 번째는 교육을 해드렸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직원분들의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고 설문지를 돌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설문지를 다 해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또 설문에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 주신 거에 또 피드백을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또 저의 이제 그 취합된 생각들을 정리한 거를 좀 보여드리고 다시 피드백 받고 뭐 계속 그러한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직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규 직원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은 그래도 세움의 어떤 존재 이유를 어렴풋이인지는 알지만 새로운 직원들은 또 잘 몰라서 이 TF를 일부러 신규 간사님들 중심으로 TF를 해서 맞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들 같이 이야기하고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하면서는 이제 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더 이해들도 높아진 게 아닐까. TF 그 팀 맡으신 분이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신미성 간사님이 또 워낙 진지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이제 그리고 또 간사님들 네 분이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전체 다 직원들하고 또 계속 의견을 취합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도 그 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내부적인 TF나 이제 맡은 팀들이 브랜드 작업은 사실 각자가 현업이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일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가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작업 때 힘들어 하시는 게 그게 부가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취합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나에게 내 현업에 아주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약간 냉소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TF팀이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네, 저희 다 진지해, 진정성. 그래서 저도 약간 긴장하면서 계속 피드백 늦어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했죠. 근데 이제 다양한 기관에 이제 브랜딩, 리브랜딩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움이 특별히 세움을 또 리브랜딩 하면서 느꼈던 세움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세움만의 강점? 그게 이제 큰 기업들은 부서가 또 많고 그리고 부서 간에 뭐 사일로라고 이렇게 서로 잘 모르고 벽이 있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을 이렇게 던지고 그다음에 설문을 받아봤을 때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키워드나 이런 피드백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우리 쪽 팀에서 분석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하고 그래서 점점 취합이나 공통점을 끌고 가는 작업들이 조금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데 세움은 한 분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움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단어는 다양한데 거기에 들어간 공통 개념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 경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이런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여기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신 경험의 일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너무 이제 쉬운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그게 되게 큰 특징이었고 하여튼 브랜드 작업에 되게 너무 열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직접 관여하진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면서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인 일에서는 안 해도 되는 엑스트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일도 바쁜데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좀 미안한 마음, 또 눈치 보는 마음도 있었는데 또 되게 열심히 해줬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왠지 좀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리브랜딩 하면서 혹시 대표님의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한 문장이나 한 단어나 뭐 있을까요? 여러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건 네. 이 어떤 분이 나는 한 아이, 우리 아이에 집중한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로 집행할 때 뭐 이러한 취지나 의미나 이런 목적은 다 이해하지만 이게 진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그냥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아이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도 되게 다른 분들에게 나와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고 200명이 바뀌면 5만 명 중에 200명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이것도 그게 되게 마케팅에서요. 뭐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에 유명한 아저씨가 있는데요. 그분이 세스 고딘이라고 그 이것이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지금의 시대는 연결되고 또 많은 것들이 이 데이터화되고 커넥션이 뛰어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열혈 팬 200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 인상 깊은 얘기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200명만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라는 얘기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희 세움은 한 아이를 만나면서 그 한 아이가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이제 브랜딩 처음 시작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럼 세움 브랜딩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